안녕하십니까. 타로와 사주를 함께 보는 미타이 타로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고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문가비 씨와의 관계로 아빠가 된 정우성 씨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 팔자를 보면은요. 정우성 씨는 연주에 보면은 정제와 급제가 들어있는데요. 지지에 급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급제가 뜻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재물을 잃어서 가난하게 성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월간에는 병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가 심연섭 씨 사주 풀이할 때 병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뜻하는 것은 탤런트라든지 사업가, 요리사 이런 직종이 주로 병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지에는 비견이 있는데 이 비견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를 하는 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요. 주로 일간이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간을 직업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월간이 직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청소년기에 데뷔했기 때문이고요. 이 월주는 청소년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우성 씨는 52세로 중년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년을 가리키는 것이 일주입니다. 일주의 일간은 무토이고요. 그리고 일지는 자수인데요. 이 무토는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우성 씨가 영화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수는 정우성 씨에게는 정제가 되는데요. 재물운이 들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년기에 금전적으로 넉넉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태어난 시를 모르기 때문에 말년운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우성 씨가 영화 비트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요. 영화 비트는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 속에 나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런 대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부분은 정우성 씨가 뭐 하도 멋있으니까 수긍이 갔지만은 정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했을 때 '교육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6세부터 55세까지 정우성 씨의 10년 대운을 살펴보면 천간에는 상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지에는 편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관은 타인과의 갈등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상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편재, 역시 재물운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뜻하는 것, 지지에 있는 이 해수가 뜻하는 것은 역마살과 망신살과 급살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또 망신살이 뻗쳐 있고 급살,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로 재물을 잃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남자가 잘생기면은 좀 잘못을 해도 다 용서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정우성 씨처럼 잘생겼으면은 그 여자들과 직장 생활할 때에 아마 트러블이 없지 않았을까. 제가 뭐 사소한 실수했던 거 다 용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정우성 씨의 연운을 살펴보면은 천간에는 편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지에는 비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편간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비견은 그렇지만 여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를 다시 풀이하면은 천살과 하계살과 월살이 되는데요.
이 천살은 하는 일에 운기를 꺾어놓는 가장 무서운 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월살이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은 천살과 월살이 닥쳤을 때에 사업이 너무 되지 않아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금전이 너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업상의 운기가 완전히 꺾일 때 들어오는 것이 천살과 월살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화개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개살은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이성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도화살과 화개살이 들어있을 때에 남녀 간에 서로 프로포즈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우성씨 운세를 살펴보면은 천간에는 을목이 들어있고 지지에는 사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지의 사화만 다시 풀이하면은 지살과 겁살과 망신살인데요. 일달은 이 천살에서는 벗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살은. 그리고 겁살, 망신살이 들어있는데 겁살은 금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망신살은 좀 쪽팔리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굽혀야 되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에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망신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운세에서 들어있는 병화와 오화는 편인과 정인이 되는데요. 이 오화를 다시 풀이하면은 도화살과 채살과 장생살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다시 정우성 씨가 도화살과 장생살 때문에 다시 운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겁살과 망신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작품들은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내년도에는 조금 하는 일에 장애가 생겨서 일거리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났고 정우성 씨가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내 모든 것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가비 씨가 간상학적으로 상당히 미인이지만 자기 주장이 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섬세하거나 부드러운 면은 좀 부족합니다. 아마 그런 면이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가비 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의 그런 뚜렷한 가치관이나 주장, 고집을 받아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건이 만일 1970년대에 일어났다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겠지만은 지금은 서기 2024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가비 씨는 사실 아이를 낙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아마 정우성 씨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타로로 두 사람의 관계운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관계를 관계별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켈틱 크로스 배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관계별법이라든지 다른 배열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데빌인데요.
악마 아래에 벌거벗은 두 남녀가 목에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집착과 구속, 이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문가비 씨 입장에 봐서는 정우성 씨의 현재 말이나 행동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정우성 씨 입장에서도 문가비 씨에게 등을 돌리고 관심이 없는 모습의 카드가 나옵니다. 두 분 사이의 문제의 핵심은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약 1개월에서 3개월 자리에 봤을 때는 두 분이 만남을 가지고 또 화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론 자리에 펜타클 2번이 나와 있는데요. 저 펜타클 2번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2번입니다. 속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와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아침 11시 이후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미타이 타로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세요.